자, 전주 병선거구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전국적으로 손에 꼽히는 관심 지역입니다. 전라북도 10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정동영 민생당 후보시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성주 전 의원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이사장이 출마를 해서 4년 전에 대결했던 거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구인데 자 일단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51.5%,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30.3%로 두 후보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무소속 오세명 후보 1.5%, 국가혁명배당금당 최복기 후보 0.9%,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2.8%였습니다. 김성주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전 연령대에서 또 농림어업축산업에서 높았고 정동영 후보는 60세 이상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주 병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7.4%로 김성주 후보는 정당 지지도가 잘 반영된 반면 민생당은 6.5%로 정동영 후보 지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정의당은 12.6%로 10%를 넘겼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비례연합정당이 40.2%, 미래한국당이 3.8%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1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 병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론 역시 전주 완주 통합과 전주 특례시 지정, 구도심 활성화 순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농생명 금융중심지 조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20% 차이가 났습니다. 20%. 굉장히 큰 차이죠. 예, 요거 뭐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정도서 어느 정도의 그 경쟁 구도 요거는 뭐 오차 범위 내의 접전 내지는 뭐 벌어지더라도 한 10% 정도 차이를 예상을 했으나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정확히 20%가 격차가 벌어졌고요. 적극적인 투표층에서 보면 이것도 비슷하네요. 예, 20% 비슷합니다. 정도 차이가 조금 20%가 적네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바람입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아까 민생당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또 인물론의 실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리턴 매치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사실 당을 달리해서 나왔지만 그들은 원래 초록 한지붕에 살았었던 가족들이었잖아요. 형 동생이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결국 그 한지붕에 이제 두 가족이 되어서 찢어져서 결국은 새로 각자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시 지금 만나게 됐는데요. 그 선한 관계가 지금은 악연처럼 이렇게 지금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지난 뭐 20대에서 사실 거의 뭐 1000표 아래로 지금 차이가 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 좀 한번 네, 듣고 갈까요? 그때도 당시? 989표 차이로. 와, 그러면 진짜 거의 뭐 1000표, 989표 네네. 차이니까요. 1% 안쪽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 방송을 보고 있었던 두 후보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엎치락뒤치락.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동영 후보가 사실은 압승을 본인은 할 것으로 그때 국민의당 바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표 차이가 거의 안 나게 경쟁을 하다가 아주 이렇게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신 기억이 나요. 그때 얼굴 인터뷰도 제대로 안 하셨.
네. 뭐 하여튼 저는 사실 그랬죠. 예, 김성주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조용히 짐 싸서 나왔어요. 분위기가 마지막에. 자, 4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와, 이거 뭐 20%면 이거 민주당 바람 아니고는 이것도 설명할 길이 없죠.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동영 후보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역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다시 자기 지역구를 수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의원으로서는 아마 4년 동안 굉장히 표밭을 열심히 정말 갈았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물론 김성주 지금 현재 이 도전자의 입장인 이 김성주 이 후보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정동영 이 정말 의원만큼 현역 의원만큼 지역 활동을 당연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격차까지 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바람이 굉장히 셌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정동영 이 의원에 관한 글쎄요. 이 평가라고 할까요? 조금 아프겠지만 이제 드디어 장강의 물이 이제 밀어내는 듯한 예, 정말 후배가 다시 선배를 좀 밀어내는 듯한 아니, 그런 그래도 힘을 별명이 해결사 아니었습니까? 해결사. 계속 듣고 있었던 얘기들은 귀에서 지역구에서 거의 시의원급처럼 맞습니다. 지역에서 모든 아주 대소사까지 다 챙기고 사실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사실 지역을 관리해 온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에코시티 그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있어서 정동영 의원이 좀 나서서 해결하고 홍보를 항상 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바랬던 것이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중앙 정치에서 어떤 영향력, 그 정동영 의원처럼 중진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전북 정치의 영향력을 좀 높이는 것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좀 패착이 있었지 않았나 어떻게? 오히려 그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물론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사실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앙 무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마치 그냥 그 지역의 일꾼처럼만 놀아버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최초의 대선 후보로서 활약을 했었던 이 분이 그릇이 너무 작아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히려 역심리 내지는 혹은 뭐 반대 심리가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뒤돌았으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결코 이런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충분히 있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대체제라는 표현이 이게 너무 닮아 있어요. 사실 김성주 후보, 정동영 그렇죠. 후보 보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요. 같은 학과 같은 후배. 더더군다나 뭐 정동영 의원의 뭐 정책 보좌관으로서 사실 오랫동안 정책통으로 일을 해왔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닮아 있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대체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지역 민심으로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전주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에코시티를 지금 갖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층들의 유입들이 어쨌든 좀 더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도 있고. 예, 혁신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서는 젊은 층들, 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뭐 3, 40대에서 나름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미리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거가 아니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김성주 이 후보가 30대, 40대에서 압도적인 지금 우위를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김성주 후보는 단지 60대 이상에서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은 선거가 누가 지금 이 두 개의 판세 속에서 일찍 40% 이상을 점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마 여기에서 일단 또 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앞으로도 또 20일 동안 또 뭐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생물이고 선거 생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또 가장 시급한 전주시 지역 현안을 조금 알아보기 전에 공약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공약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1호 공약 보겠습니다. 전주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초박빙의
또 갑이 지난 나오네요. 총선 당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전주병은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 의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 곳입니다. 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주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꼽았습니다. 세계적인 은행과 국내 금융사들이 잇따라 전주에 둥지를 틀어 여건은 무르익었다며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통령 임기 내에 성사시켜 국제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린 전라북도를 새로운 금융도시라고 하는 발전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1호 공약은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5대 관광 거점 중 전주는 어떤 곳보다 한옥과 한식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다며 옛 법원 땅에 들어설 한류박물관에 한옥마을, 덕진공원을 잇는 관광 벨트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때부터 콩나물국밥, 비빔밥, 판소리로 동양의 밀란으로 가는 것이 전주가 먹고 사는 길이다. 이것이 비전이다고 생각하고 주창해 왔습니다. 21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김성주 후보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정동영 후보는 택시 대중교통화법 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전하거나 직접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 철도처럼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때가 됐다. 택시 대중교통화법을 다시 추진할 때가 됐다. 무소속 오세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주 완주 통합을 꼽았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다루게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게 된다면은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최복기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다. 지금 나온 공약들 보셨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 금융도시와 밀라노의 대결로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 어디 밀라노가 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동양의 밀라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핵심은 전주를 좀 관광으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김성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금융도시를 지금 거론을 했어요. 이 속에는 말은 지금 이게 간다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놓고 보게 되면 금융기관 뭐 여러 가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태계 조성 또 전북 뭐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부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스케일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양의 밀라노를 이야기한 것이 뭐 김성주 의원의 공약에 비해서 뭐 수준 자체가 낮다 뭐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를 앞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좀 만든다고 하는 관점 중에서 무엇이 더 우위에 선지 뭐 이것을 좀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이 동양의 밀라노 이게 지금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조금 더 정동영의 지금 현 의원이시지만 나중에 이 좀 표 차이를 줄이고 승리를 좀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공약들을 조금 더 갈고 다듬고 좀 만드는 게 또 좀 중요하지 기억나는 않을까 게 싶어요. 있어요. 또 이게 올해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아마 4년 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밀라노를 들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김성주 후보한테 토론회에서 상당히 좀 호되게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도 밀라노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지금 한옥마을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맞습니다. 꽤 오래 밀라노였는데 이런 예. 것들이 좀 바뀌었느냐를 따져보면 이게 조금 고개가 가웃겨져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안타깝죠. 이런 부분에 좀 변화는 좀 필요한 것으로
근데 제가 공약 취재를 네. 해보니까 중진 의원들의 약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약이 반복되고 크게 이렇게 피로도 공약 보니, 피로도. 자체에 대한 신경은 많이는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그 쌓아둔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좀 될 것 필요하죠. 같습니다. 뭐 내가 정동영이야, 뭐 내가 해결사야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뭐 승부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